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라는 게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저는요, 경매는 부동산이라는 벽을 훌쩍 뛰어넘어 갈 수 있는 허들 경기?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높고 낮은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실체가 훤히 드러난 벽이 있는 반면에요,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게 벽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요, 크고 작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겠죠. 주변 경험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일단 도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 보호해주고요, 그분들이 모두 나서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분석 실수를 해도, 낙찰후 임차인과의 분쟁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경매는 쉽지만요, 무지하면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분들, 그 돈 날려버린 분들, 피 같은 종잣돈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밤잠 못 자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걸, 돌다리도 두들겨 볼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마다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아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굳어지도록 만들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딴 얘기지만요, 지난해 8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 파생 상품 들어보셨죠? DLS, DLF 금리 연동 파생 상품, 이 사태가 터졌는데요, 이 판매 규모가 무려 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독일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그 금리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저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수익률이요 3.5에서 4%예요 1년에. 그 수익률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왜 4% 수익률에 이토록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몰렸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경매로 얻는 수익이 4%라고 하면요, 저는 그 입찰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4%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구태여 경매라는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4%는 수익이 아니라고요. 물론 리스크가 없는 수익은요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무형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위험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란 물건을요 80으로 강제로 다운시켜서 매도하는 경매라는 특징, 이 특성 매력 있지 않을까요? 전 매력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생존이죠. 건강이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제는 쭉 한번 생각해보면은 역시 승진, 사업 번창, 취직, 연봉 인상,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의 노력,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가능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경매는요, 나만의 노력으로, 나만의 다리품으로 정말 최대치로 불릴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서요, 그 위험을 감당하고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실패 없는 경매는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면요, 특히 소형 여객기를 타보신 분은 비행기가 흔들릴 때 이거 이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 분들 계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요 0.0009%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반면에 자동차 사고 확률은요 30배가 높은 0.03%인데요 우리는 쉽게 밖으로 나가면은 보게 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디서요? 부동산 거래에서요. 부동산 거래가요 오히려 더 많은 사기와 속임수 위험이 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닐까요? 일단 법원에서 경매는요 한번 필터링을 해준 부동산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만 꼼꼼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방법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홍티 경매의 수많은 제자분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요, 단지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 리스크의 극명한 실패 사례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보았잖아요. 노년 빈곤의 원인은요, 결국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노년을 위한 저축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티끌모아 태산요, 헛소리예요. 이제는요,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원금 보존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그 원금 외로 우리는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와 노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한번 지금 당장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 마저 들어보세요. 저는요, 부동산 경매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인 분들, 지금 벌어가지고 1년 후가 가도 2년 후가 가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 결단을 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를 만들어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